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수요일에 런던으로 원정을 가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아스날과의 챔스 8강 1차전 경기였는데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2차전이 뮌헨 홈이라는 걸 고려하면 아주 살짝 뮌헨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는 챔스 8강을 앞두고 뮌헨이 아스날을 꺾을 확률을 41.5%라고 예상했고 우승 확률은 고작 6.2%라고 봤습니다. 이건 8강에 오른 8팀들 중에 고작 7위로 독일의 맹주라던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굴욕이죠. 올 시즌 분데스리가 5위인 도르트문트보다도 뮌헨의 우승 확률이 2.1% 낮게 나왔는데 그만큼 최근 보여주는 뮌헨의 경기력이 매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뮌헨의 수비력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분데스리가 기준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탑6 팀들 중에서 득점은 80골로 1등이지만 실점이 36골로 6위 프랑크푸르트와 동률입니다. 탑6 팀들 중에는 최다 실점이라는 얘기고요. 지난 시즌에는 리그 34경기를 다 마치고도 총 실점이 38점에 불과했던 뮌헨이 올해에는 아직 6경기를 남겨두고도 36실점이라는 건 분명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전반기 17경기까지 실점은 15실점으로 리그 우승을 했던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직전 시즌 전반기 17경기가 14실점이었으니까 그때보다 딱 한 골 정도 더 허용한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후반기 때부터인데 전반기와 달랐던 건 김민재가 아시안컵에 차출되고 다이어가 겨울 이적시장 때 합류했다는 점인데요. 김민재가 아시안컵 이후 복귀한 뒤에도 투엘 감독은 이상하리 많지 다이어를 중용하면서 전세계 팬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챔스 8강전에서도 다이어가 선발로 나와서 아스날의 빠른 공격수들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전반에 가져왔던 1점차 리드를 내줬고요. 김민재보다 다이어를 선호했던 후반기 12경기에서 이미 전반기 17경기 때보다 더 많은 21실점으로 분명히 수비가 완전 이상해졌는데도 기어코 끝까지 모른 척을 하면서 챔스에서조차 다이어를 선발로 쓴 투엘 감독도 참 요상합니다. 다이어는 아스날과 최악의 라이벌인 토트넘 출신으로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먹잇감이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도태된 다이어를 런던 원정에서 또 선발로 쓴다는 판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토트넘 팬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전문 매체인 하스퍼 HQ에서는 토트넘의 벤치 신세였던 다이어가 챔피언스리그 8강전 선발 멤버로 돌아왔다라면서 다이어의 신세가 180도 바뀐 점을 조명했는데 한때 토트넘 선수였던 다이어를 응원하긴 하지만 투엘 감독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이 매체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나은 선택일까? 판단을 내리기 힘들지만 다이어가 수비 라인을 더 안정적인 형태로 유지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또 다이어가 필드 위에 있을 때 선수들이 덜 요동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김민재가 아닌 다이어를 선발로 쓰는 건 분명 논란거리다 라면서 이제는 제3자가 된 토트넘 팬의 시각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사실 김민재는 토트넘과 이적설이 돌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라서 굳이 김민재 편을 들어줄 필요는 없을 텐데요. 심지어 이 매체는 다이어 편을 들어주면서 다이어는 10년 넘게 토트넘에 충성했던 선수로 그가 김민재를 제치고 선발로 나와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토트넘 팬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라면서 다이어의 선발 출전을 축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이어를 더 친근하게 여기는 친 토트넘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어의 실력이 김민재보다 낫다고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또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지난 시즌 김민재는 세리에로 이적하자마자 33년 동안 우승이 없던 나폴리를 우승시키면서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선수입니다. 거기다가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센터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였고요. 나폴리와 계약을 할 때 바이아웃 조항을 넣어서 5천만 유로라는 저렴한 금액에 이적을 했던 거지 당시 김민재의 이적료에 대한 평가는 1억 유로까지 간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이탈리아의 기자인 치로 베네라토가 김민재에게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다면 그의 이적료는 1억 유로가 될 것이다 라면서 김민재의 실제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했고 포르투갈 매체인 포르탈카스 카이스에서도 나폴리가 리그 우승을 차지할 경우 김민재 몸값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면서 김민재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죠. 그리고 정말 김민재는 리그 우승을 해버렸고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상까지 수상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나폴리 역시
리그 38경기에서 28실점으로 리그 전체에서 실점이 가장 적었고요. 반면 다이어는 지난 시즌 토트넘의 주전으로 31경기 선발 2경기 교체로 출전하면서 무려 63실점을 허용하는 자동문 수비를 보여주면서 새롭게 부임한 NG 감독의 눈바크로 벗어나 쫓겨나듯이 위넨으로 떠나갔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공격력은 70득점으로 빅6라고 불릴 수 있는 전체 6위의 파괴력이었는데 반대로 실점이 아래서부터 6위로 강등권과 엇비슷한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다이어가 위넨으로 이적한 이후에 위넨 역시 공격 지표는 80점으로 리그 1위지만 실점은 탑6 팀들 중에 가장 많은 팀이 된 게 과연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정답은 너무나 명확한데 독일 안에서만 그걸 모르는 듯한 상황입니다. 최근 독일 매체인 스포르트는 김민재에 대해서 지난해 여름 새로 합류한 김민재는 아직 미넨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투엘 감독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미넨 내부에서 김민재를 나쁜 영입으로 분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엘은 자신의 경기 계획에 김민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놨는데요. 분데스리가에서 11년 연속으로 우승을 한 미넨을 무관팀으로 만든 장본인이 투엘 감독입니다. 올 시즌 미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투엘 감독이라고 지적할 거고요. 독일 매체인 스포르트1에서 아스날전 직전에 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요한 챔스 8강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엘 감독을 당장 경질하라는 의견이 무려 64%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김민재가 아닌 투엘 감독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걸 똑똑히 알 수 있죠. 미넨 내부에서 김민재가 나쁜 평가를 받는다는 말도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 매체는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지 않은 채 루머성 발언만 남겨두고 기사를 마쳤습니다. 전세계 탑5 안에 드는 센터백인 김민재를 2달 뒤에 어차피 잘릴 투엘 감독의 말만 듣고 나쁜 영입이라고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넨의 유튜브 채널에도 김민재 영상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데리우트, 뮬러, 슈퍼모팅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예능 영상까지 업로드되면서 여름에 예정된 한국 투어를 위해서 한층 더 기여를 올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 대놓고 레버쿠젠에게 축하한다면서 우승 포기 선언을 한 투엘 감독의 발언권은 아마 미넨 내부적으로는 신경도 안 쓸 정도로 무시받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이 매체의 결론을 보면 얼마나 억지를 쓰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지가 보이는데요. 김민재 미래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올 시즌이 끝나고 김민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미넨이 한 시즌 만에 김민재를 다시 매각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면서 김민재를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팔 수도 있다는 매우 어이없는 결론을 냈거든요. 올 8월 초에 미넨이 한국 투어를 할 예정이고 그에 발맞춰서 후원사인 아우디에서도 특별 프로모션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민재를 이번 여름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건 그 많은 마케팅 비용을 다 수포로 돌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걸 감수하고 진짜 판매할 거라면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민재야 이참에 프리미어리그로 와버려라 그냥.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